환경화학공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그러니까 고체의 솔루빌리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온성 염들, 그 솔리드 물질이죠. 예를 들어서 뭐 NaCl이라든지 CaCO3라든지 뭐 CaSO4라든지 이런 솔리드들이 물속에서 용해되면 디졸루션이 일어나면 이오닉 컴파운드로 용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때에 따라서 이 얘네들이 이오닉 컴파운드들이 다시 리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리콤바이닝이 돼가지고 솔리드 형태로 석출이 됩니다. 이걸 프리시피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리드가 이렇게 A와 B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될 때, 디솔루션이 될 때, 그때의 평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솔리드 농도분의 물속의 솔리드 농도분의 그 솔리드에서 녹은 A라는 이온의 농도의 그 여기 스몰 a 이거는 그 양농계수, 그리고 B라는 농도의 스몰 b 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솔리드의 농도라는 거는 결국 상수죠. 고체로 남아있는 상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결국 심플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양농계수 A승, B의 B승, 이게 농도 텀으로 표현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KSP. 이 KSP를 이제 솔리드 프로덕트,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로는 용해도 곱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 2.3을 보면, 25도씨에서, 그 염 이온들, 이온성 솔리드 물질들, CaCO3, CaSO4, 카파 하이드록사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플로라이드, 이런 솔리드 물질들의 그 평형 상태일 때의 KSP 값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KSP 값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가 나오는데, 플로라이드 솔루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CaF2가 디솔루션 될 때, 그때 평형 상태에서의 플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를 구하라. 이거를 뭐 몰 퍼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리액션이 일어날 때 그 CaF2가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봅시다. CaF2가 우선 CA2 플러스랑 EF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해가 될 거고, 앞서 테이블 2.3에서 CaF2의 KSP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그러니까 용해도 곱식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러면 이 화학식으로부터 우리가 평형일 때의 KSP 값을 농도와 농도 텀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CA2 플러스의 농도, F-의 제곱, 그리고 이게 KSP 값, 이 KSP 값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죠. 자, 만약에 칼슘 2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용해가 됐을 때 칼슘 플로라이드 CaF2가 용해가 되면 칼슘 하나랑 F를 두 개를 내놓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칼슘 용액의 농도를 S라 그러면 반응에 의해서 F의 플로라이드의 농도는 2S가 돼요. 그러면 얘의 S,
얘를 2s라고 하면 결국 KSP 이걸 s라고 그러고 F 마이너스 이거 오타네요. F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제곱이 아니라 이 제곱이 오타다. 그래서 CA2 플러스 이온이 S, F 마이너스 이온이 2S 이렇게 농도가 되기 때문에 KSP 값은 결국 CA2 플러스 이온 농도 S랑 F 마이너스 이온 농도 2S에 여기 제곱 있죠. 제곱. 그래서 4S3가 3 곱하기 11 마이너스 11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S를 구하면 2 곱하기 11 마이너스 4승 몰. 그러면 이거는 S는 CA2 플러스 이온 농도죠. 근데 F 마이너스는 2S니까 F 마이너스 이온 농도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얘를 다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을 하면 분자량 19g 퍼 몰 그리고 미리그램을 g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0mg은 1g 해서 계산을 하면 7.6mg 퍼 리터. 어렵지 않죠? 자, 물속에서의 가스 물질의 솔루빌리티.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학 시간에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가 물하고 컨택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일부가 물속에 녹게 되죠. 물속에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여러 종류의 물질들은 그 물의 퓨리티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녹는 용해되는 정도나 양이 달라지게 돼요.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공기에 있는 물질 그 성분들이 가스 성분들이 온도와 물의 순도에 따라 용해도에는 정도하고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표현한 식이 헨리의 법칙이죠. 헨리의 법칙.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가스 물질의 농도라는 거는 헨리 상수 곱하기 그 가스상에서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가스의 부분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헨리의 법칙을 이렇게 잘 적용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뭐 그 막걸리나 탄산이 녹아 있는 음료수를 뭐 페트병에 녹아 있는 음료수,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걸 막 흔들고 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막 나오죠.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이 페트병에 에너지를 흔들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줘서 CO2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다시 녹게 하는 거는 이 페트병을 우리가 꽉 힘을 줘서 뚜껑이 물론 닫힌 채 해야 돼요. 뚜껑이 닫힌 데서 압력을 줘. 그러면 다시 그 공간에 있는 파셜 프레셔가 높아져 가지고 그 CO2가 다시 물속으로 다시 녹아요. 진짜 그런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각각의 그 가스하고 리퀴드의 시스템은 각각의 헨리 코에피션트, 헨리 법칙의 그 상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상수값을. 그리고 그 상수값은 온도, 그리고 그 녹아있는 가스의 농도, 혹은 뭐 녹아있는 솔리드의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헨리 코에피션트는 이 온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스의 솔루빌리티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솔루빌리티가 감소하죠. 이거는 워낙 많이 배웠을 거고, 그리고 물속에 어떤 애들이 녹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먼저 녹아 있어. 그러니까 다른 가스들이 더 먼저 녹아 있거나 솔리드가 먼저 녹아 있어. 그러면 솔루빌리티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물의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거에 의해서 이미 컨테미네이션 됐거나 녹아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가스들이 녹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헨리 로 코에피션트 KH 값을 보면 CO2 같은 경우로 여기 나와 있고 옥시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옥시전에 비해서 CO2가 잘 녹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헨리 코에피션트 헨리 법칙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속에 녹는 가스의 농도라는 거는 코에피션트 곱하기 파셜 프레셔인데 이 코에피션트 혹은 이 녹는 양이 온도하고 순도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녹는 가스의 디졸루션 되는 가스의 농도는 결국 이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 디졸루션 되는 농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가스의 이 파셜 프레셔가 낮아지죠.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잖아. 공기가 적고 기압이 낮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속에 녹는 그 기체의 농도도 낮아져. 그러면 이제 이 그 대기압이라는 거는 고도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대기압이 바뀌니까 결국 파셜 프레셔도 그 위치에서 파셜 프레셔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 토만하고 물러라는 사람이 이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고도에 따라서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만드는데 식이 이렇게 돼요. 어떠한 고도, 높이, h라는 높이에서 그때의 대기압을 P라고 할 때 이거는 P0, 이거 P0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바다 C레벨에서의 대기압 그리고 마이너스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고도, 높이. 뭐 이거 워낙 많이 얘기한 거니까 헬리스로우는 디졸루션 된 가스의 평형 농도를 제공하거나 혹은 세츄레이션 밸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결국 최대로 녹아 있는 용해도 혹은 그 용해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제 2-10 물속에 녹아 있는 옥시전의 솔루빌리티 뭐 다들 알다시피 산소의 농도는 공기 중에서 산소 농도는 21%죠. 21%.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물속에 녹아 있는 옥시전의 이큐비리움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라. 그리고 이 컨센트레이션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도시예요. 미국 콜로라도 높은 그 고도가 높은 도시인데 1525m 고도에 있는 덴버라는 도시에서의 옥시전의 이큐빌리움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라. 자, 그걸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기압 25도씨 1기압 25도씨라 그러면 대기압이 1기압 그죠? 그러면 옥시전의 파셜 프레셔는 당연히 1 곱하기 0.21기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선 표에서 표 2.4에서 헨리 상수가 25도씨에서 옥시전에 대한 헨리 상수가 0.0012630이에요. 0.0012630 몰 퍼 리터 ATM. 그러면 옥시전 녹는 양은 헨리 상수 곱하기 옥시전의 대기압 헨리 상수 곱하기
옥시전의 부분합 곱하면 0.0012630 곱하기 0.21 하면 ATM 없어지고 결국 2.65 곱하기 10-4승 몰 퍼 리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량 곱해주고, 그리고 1000mg은 그램 1g, 그래서 계산하면 8.5 mg 퍼 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덴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도가 1525m니까 1525m에서의 대기압이 바뀌겠죠. 그래서 대기압을 계산하는 식, 1525m 위치에서 대기압을 계산하는 식, 이 식 P0-1.15 곱하기 10-4승 H, 이 식을 씁니다. 그러면 P0 우리가 C레벨에서 그 대기압 1, 그리고 1.15 곱하기 10-4승의 H 1525m 계산하면 P가 0.825 ATM이 돼요. 그래서 그 해수면 높이에서는 1기압이 있는데 덴버 1525m 높이에서는 0.825 기압이죠. 그러면 그때 덴버에서의 옥시전 농도라는 거는 헨리 콘스탄트 KH 값 아까 조금 전에 쓴 0.00-12630 몰 퍼 리터 ATM에다가 총 대기압이 0.825인데 여기에 21%가 이거 오타예요. ATM 아니고 21%가 21%가 산소니까 이걸 다 계산을 하면 2.19 곱하기 10-4승 몰 퍼 리터가 돼요. 이거를 이제 밀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면 7mg 퍼 리터 이렇게 됩니다. 암모니아 스트리핑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복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암모니아 스트리핑은 우리가 기획평형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기획평형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폐수 처리 공정에서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그 오게닉 매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기물질. 이게 한국어가 안 되네요. 유기물질이 분해가 되면 나이트로젠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형태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리고 이 암모니아로부터 암모늄 아이온 NH3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NH3 플러스는 애시드고 암모니아 가스 헨리 콘스탄트 57 몰 퍼 리터 ATM 25도씨 이 조건입니다. 이러한 헨리 콘스탄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산소나 CO2에 비해서 이 헨리 콘스탄트 되게 높죠. 이 말은 물에 되게 잘 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암모니아가 옥시전이나 CO2보다 물에 굉장히 더 솔루블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 농도는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나이트로젠은 물 속에 있는 폐수 속에 있는 암모니아 나이트로젠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우리가 폐수로부터 빼내 가지고 에어로 이렇게 그 트랜스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암모니아 포플러스 이온이 암모니아 가스로 배출되고 이 수소 이온이 발생을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모니아는 그 물에 잘 녹긴 하지만 공기 중에 암모니아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하고 물의 그 계면에서 평형 상태가 되면서 아모니아가 물로부터는 쉽게 제거되어 공기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돼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은 암모니아의 산염기 반응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평형 반응이 이 산염기 평형 반응이 오른쪽으로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지금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나이트로젠이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공기 속으로. 그래서 물 속에는 아모니아가 나이트로젠이 들어간 케미컬,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용액 속에서는 스트리핑 되고 공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스 스트리핑 타워에 있는 공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 가스 스트리핑 타워에서 컨테미네이트 된, 그러니까 오염 물질은 트리클 베드, 이거는 트리클 베드 혹은 트리클 다운 워드, 이거를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미지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트리클 베드 리액터 이런 데 보면. 그래서 트리클 베드 다운워드로 지나가게 되고, 깨끗한 공기, 우리가 암모니아를 받아들일 공기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물속에서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물속의 가스상의 암모니아가 배출을 하게 되죠. 이 배출한 게 아래쪽에서 들어온 깨끗한 공기, 클린 공기랑 클린 에어랑 같이 만나 가지고 암모니아가 제거가 돼.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폐수에는 질소 성분들이 없게 되고, 공기에서는 암모니아가 이렇게 배출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꼭 암모니아만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H2S,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그리고 VOC 같은 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좀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pH를 높이면 돼. OH 애나이온을 증가시키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여기 염기, 산염기 반응이죠. 그래서 OH를 넣게 되면 결국 이쪽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평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암모니아 가스를 생성하는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더 많은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돼요. 자, 예제 2.11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알 거예요. 자,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에서 나이트로젠이 조금 전에 배웠듯이 암모니아랑 암모늄 이온의 폼으로 형태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탈 농도가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에요. 그리고 헨리 콘스탄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7몰 퍼 리터 ATM. 이때 암모니아 형태로 있는 나이트로젠의 프랙션을 pH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pH 함수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결국 H 플러스 이온 농도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pH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라. B번이 뭐냐? 만약에 웨이스트 워터, 이게 폐수의 pH가 10까지 올라갈 때, 그리고 대기압에 있는 암모니아 컨센트레이션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일 때, 그때 그 암모니아 에어스트리핑 한 후에 웨이스트 워터에서 나이트로젠의 토탈 평형 컨센트레이션이 얼마인가? 예, 스트리핑 하고 나서 그러니까 pH를 10으로 올리고, 그리고 대기압에 있는 암모니아 컨센트레이션이 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일 때 스트리핑 하고 나서 그 평형 농도가 얼마겠느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평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Ka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분자에는 암모니아, 그리고 이 H 플러스 이온 농도, 이게 10의 마이너스 9.26승이에요. 이거 테이블 2.2에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형태의 나이트로젠 프랙션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암모늄 이온분의 암모니아. 근데 여기 보면 이 암모늄 이온 얘하고 자리 바꾸고, 암모늄 이온 농도랑 이 Ka 값이랑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H 플러스 이온 암모니아 농도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면 실제 이 암모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식을 여기 암모니아 농도로 분자 분모에 나누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암모니아 농도분의 암모늄 이온의 농도 텀을 이걸 역수로 취해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 빨간색 박스에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H 플러스 이온 농도 per Ka분의 1. 그리고 이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9.26승이죠. 그리고 H 플러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10의 마이너스 pH 값.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10의 9.26 마이너스 pH분의 1. 그래서 pH에 따른 x축을 pH에 따라서 pH로 표현을 하고, y축을 암모늄 프랙션 알파 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S자 곡선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H 4, 6, 8, 9 뭐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B번. 우선 B번에서 그 암모니아 압력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암모니아의 KH 값이 57 몰 퍼 리터 ATM이고, 그러면 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 부분합에서 이 조건에서 녹을 수 있는 암모니아 농도는 57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에서 결국 그때 평형인 농도가 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퍼 리터가 되죠. 그리고 pH가 10일 때 그 피규어에서 보면 pH가 10일 때 그 아까 조금 전에 구한 식, 암모니아의 분유를 나타낸 식 1 플러스 10의 9.26 마이너스 pH 분의 1, 그 식에서 거기에 이제 pH를 10을 집어넣으면 암모니아 프랙션이 0.85가 돼요. 0.85. 그러면 0.85가 되는데 0.85에 0.85라는 값은 결국 암모니아와 암모늄 플러스 이온과 이 두 개 중에 암모니아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NH3의 농도, NH4 플러스의 농도는 0.85 분의 NH3의 농도. 그래서 NH3의 농도, 이 NH3의 농도라는 거는 결국 이 지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에서 부분합에 의해서 녹아있는 암모니아 농도 동일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실제 계산하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퍼 리터가 돼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 문제 처음을 보면 원래 있었던 암모니아 농도가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pH 10을 올리고
암모니아의 부분합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ATM일 때 폐수 속에 녹아있는 용액이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이니까 결국 제거된 게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분의 3.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99.995%가 제거가 되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예제 문제 꼭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탄산연계를 공부하겠습니다. 탄산연계는 pH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 상태의 물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그 산염기 반응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화학종은 물속에 녹아있는 카본다이옥사이드 CO2, 그래서 CO2, AQ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카보닉 애시드 H2CO3,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HCO3- 이온, 그리고 카보네이트 아이온 CO3 2- 이온 이렇게 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큐어페이스 카본다이옥사이드, 아큐어페이스 CO2 농도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녹아있는 가스 상태의 CO2의 농도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CO2가 물에 녹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헨리의 법칙을 따르겠죠. 그래서 그때의 CO2의 농도는 KH 곱하기 PG 혹은 PCO2 헨리 상수 곱하기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농도는 몰 퍼 리터로 쓰고 여기 PG가 CO2의 부분합 혹은 PCO2로 써요. 이렇게 PCO2 대기에서의 CO2의 농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에서의 CO2의 농도는 잘 알려져 있어요. 지구 환경 시스템에서 CO2의 농도는 약 360 ppmv 그리고 이거를 ATM으로 고치면 3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ATM 이렇게 돼요. 자,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녹아있는 아큐어페이스 CO2, 액큐어스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카보닉 애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우선 이 CO2가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H2CO3 카보닉 애시드를 만들고 이 H2CO3 이 카보닉 애시드가 프로톤을 하나를 내놓으면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을 만듭니다. 이렇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프로톤을 하나 더 내놓고 카보네이트 이온을 CO3 2- 이온을 이렇게 식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요. 자, 평형의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결국 그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CO2 물속에 있는 CO2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하고의 평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평형 상수 K1은 4.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하면 CO2 IQ 페이스에 녹아 있는 것분의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그리고 프로톤의 농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카보네이트 이온의 평형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분의 프로톤 이온 농도,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해서 K2는 4.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퍼 리터예요. 그리고
음, 카보네이트하고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를, 상대적인 농도를 pH에 대해서 그리면, 그 알파 선도를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pH 2서부터 14까지, 그리고 뭐 y축 물론 로그 값이긴 한데 이렇게 그리면 pH가 6.35 이하에서는 여기 카보닉 애시드가 제일 높고, 그리고 6.35에서 10.3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10.33 이상에서는 카보네이트 이온이 제일 높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선도에서 우선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그 카보네이트하고 바이카보네이트의 이온 농도의 상대적인 이온 농도 비율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전에 K2 값, K2 값, 이 식, 여기 나와 있는 식, 지금 이 식, 이 식을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H 플러스 이온 농도를 우변으로 옮기고 표현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H 플러스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K2 값은 4.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퍼 리터. 그래서 계산을 하면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그러니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분의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4.68 곱하기 10의 pH 마이너스 11승. 결국 pH에 따라서 이 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농도 이온 상대적인 비율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알파 선도에서도 똑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약 10.3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H 10.33. 예제 2.12 빗물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빗물의 pH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빗물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로부터 CO2의 흡수에 의해서밖에 없고, 그리고 그 대기의 CO2가 농도가 높으면 더 산성비를 띠겠죠. 근데 대기의 CO2의 농도는 390 ppmb, 그리고 온도 압력은 25도씨 1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빗물이 처음에 빗물을 가정을 하는데 어떠한 일렉트리컬 차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흡수에 의해서 그 차지 변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자, 중성 이런 그 일렉트리컬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선 그 파지티브 차지, 여기서는 하이드로젠 이온, 프로톤 이온인데 이거에 의해서 수소 이온을 정기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 이온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에 의해서 컨트리뷰션 되는 파지티브 차지 양은 당연히 네가티브 차지, 그러니까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프로톤이 가진 플러스 차지에 대한 플러스 이온 양하고 다른 카보네이트, 바이카보네이트, OH 하이드록실 그룹의 토탈 네가티브 차지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지 밸런스를 세우면 프로톤 이온의 농도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하고 카보네이트 농도하고 OH- 하이드록실 농도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일가예요. 근데 카보네이트 이온은 여기 이가니까 수소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카보네이트 이온은 네가티브 차지가 2 네가티브 차지니까 그래서 양론 개수가 2가 돼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빗물은 약간 애시딕을 띠죠. 애시딕을 띱니다. 그래서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보다 훨씬 작아요.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아까 알파 선도를 봤지만 그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많으려면 pH가 염기 조건이어야 되죠. 그죠? 염기 조건이어야 됐잖아. 아까 pKa2가 10.33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염기 조건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카보네이트 이온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중에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카보네이트 이온 농도 CO3 2- 이온 농도는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이드로젠 이온 농도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하고 OH 라디컬의 이온 농도를 합친 거랑 동일하지. 그지? 자, 그리고 OH- 이온 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OH 이온 농도는 그러니까 프로톤 이온 농도 OH 이온 농도는 KW 값인데 KW 값인데 OH 이온 농도를 이렇게 프로톤 이온 농도를 이렇게 넘기면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오죠. KW per 하이드로젠 이온 농도. 그죠?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는 우리가 K1 값 나타내는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만 빼고 프로톤 이온 농도하고 CO2 농도하고 이렇게 넘겨 오른쪽으로.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프로톤 이온 농도분의 K1 CO2에 녹아있는 양 그리고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거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왔다. 이 식에서부터.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프로톤 이온 농도의 제곱은 K1 CO2 액큐페이스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식에서 우리가 CO2 액큐페이스 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헨리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헨리 상수 KH에다가 부분합. 그래서 헨리 상수 1기압 25도씨일 때 0.033363몰/L ATM 그리고 대기압 중에 CO2의 부분합 390 ppmv 혹은 390 곱하기 10의 - 6승 해서 계산을 한 게 1.3 곱하기 10의 - 5성 몰/L예요. 이게 여기 들어가고 K1 값은 조금 전에 여기 있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4.47 곱하기 10의 - 7승 1.3 곱하기 10의 - 5승 플러스 10의 - 14승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약 2.42 곱하기 10의 - 6승 몰/L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걸 pH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약 5.62. 우리가 일반적으로 빗물 때리는 게 CO2에 의해서만 약간 산성비를 띠게 되는데 그게 다들 알다시피 5.6 정도 된다고 알고 있죠. 5.5에서 5.6, 뭐 5.65, 뭐 이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CO2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산성 물질이 돼요.
약산성비가 돼.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이 더 다른 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케미컬들이 많으면 더 산성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2.4에 헨리 콘스탄트 여기서 사용한 거 0.033363 몰 퍼 리터 ATM 나와 있고. 자, 유기화학. 뭐 여러분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다들 3, 4학년들이기 때문에 유기화학 관련한 과목, 뭐 고분자학도 그렇고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케미컬의 가장 케미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탄이다, N부탄이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합시다. C와 H의 최외곽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을 밸런스 밴드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케미컬을 나타내는 게 루이스 스트럭처로 표현한다 그러죠. 그래서 C 주변에 최외곽 전자 4개하고 수소의 최외곽 전자 4개를 그 일렉트론을 다수로 표현할 때, 정으로 표현할 때 이거를 루이스 스트럭처라 그러죠. 그리고 뭐 탄소는 4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4개의 일렉트론을 공유하죠. 공유결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거를 스트럭처럴 포뮬러, 그리고 CH3 혹은 CH2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표현하는 거를 리니어 포뮬러, 그리고 선도 필요 없다, 그냥 더 심플하게 표현하자, 그게 이제 선이 필요 없는 이런 형태를 컨덴스드 포뮬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예 알파벳 그 원소 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거를 키니 포뮬러라고 그러죠. 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그리고 스트럭처 아이소머,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면 구조 이성질체라 그러죠. 그래서 M 부탄과 다르게 아이소 부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C에 CH3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리고 킹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몰레큘러 포뮬러는 똑같은데 스트럭처가 다른 거를 그런 거죠. 노말 부탄은 C가 연속해서 리니어하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아이소 부탄은 가운데에 CH3가 붙어 있죠.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거는 탄화수소라는 거는 C와 H로 구성된 물질, C와 H로 구성된 물질. 그래서 Saturated 하이드로카본 혹은 이런 거를 파라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칸류. 그러니까 모든 CC 결합들이 이중 결합 없이 단일 결합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 뭐가 있느냐? 뭐 메탄, 에탄 여기 있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애들이 이제 Saturated 하이드로카본 혹은 파라핀, 알칸유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H가 하나가 없는 형태, 이런 거를 라디컬 혹은 하이드로젠을 알칸에서 하나 없었을 때, 하이드로젠을 하나를 알칸유 파라핀에서 하나 없었을 때 이거를 라디칼 혹은 뭐 이렇게 불러요. 메틸, 에틸, M프로필, 아이소프로필, M부틸. 그리고 쓰는 거는 이렇게.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nsaturated compound, saturated는 다 C 결합이 단일 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unsaturated compound 이런 애들은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는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를 unsaturated hydrocarbon이라 그러고, 이때는 이제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탄소가 4개의 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이런 거를 알켄이라 그러지. 알켄. 더블 본드가 있을 때. 그래서 에틸렌, 그리고 트리클로로 에틸렌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석유화학 용어로는 올레핀이라 그래요. 올레핀. 세츄레이션 된 거는 파라핀, 세츄레이트 되지 않은 언세츄레이트 된 컴파운드는 올레핀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이드로카본 with functional group, 하이드로카본 물질 중에 하이드로카본 물질 중에 기능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 기능기가. 이런 거를 또 뭐 어떤 사람은 탄화수소 화합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콜류 알죠? OH 기능 있는 거. 알데히드 CHO 혹은 COOH 그룹 있는 거 있어. 알데히드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OH 그룹. 그리고 이서 그룹은, 이서는 C와 C 사이에 옥시전이 있는, C와 C 사이에 옥시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카르복실 애시드는 펑셔널 그룹 COOH죠. COOH.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 같은 애들 CH3COOH. 그리고 아민 같은 경우는 NH2 기능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메틸아민. 자, 벤젠 링 같은 경우는, 종류, 벤젠 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6개가 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벤젠 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플하게는 이렇게, 벤젠 육각형 모양의 이중결합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동그랗게 공명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시 방향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라 했을 때 1번, 2번 두 기능에 이제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는 거를 오서, 그리고 1번, 3번 두 기능기에 있을 때 메타, 1번, 4번 탄소에 기능기가 있는 거를 파라. 그래서 만약에 클로린이 2개 붙었다 그러면 1번, 2번을 붙으면 오소 다이클로벤젠, 1번, 3번은 에타 다이클로벤젠, 뭐 혹은 13 클로로벤젠, 13 다이클로벤젠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파라 같은 경우는 1번, 4번 같은 경우는 파라 다이클로로벤젠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